자, 회의관리 2급.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결산 시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해당하는 거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른 거죠.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른 거. 이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뭐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원가 금액하고 이 시가 금액이 있을 때 이 시가 금액이 원가 금액과 못 따라가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거에 대한 차익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른 경우니까 그러면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해요? 취득 단가로 해요? 취득 단가로 하셔야 돼요. 손실은 가능 가치는 시가를 의미를 하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일 때만 해당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럼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이 차이는 몇 개냐면은 이 5개가 되는 거예요. 5개. 5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2,200원 하면 얼마예요? 1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0원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2021년도 12월 1일 아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2월 1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330만원을 6개월 상한 조건 어음으로 수령을 했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합시다. 자, 부가세 포함이죠. 예, 근데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했고 지금 부가세 자 포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300만원은 물건값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부가세 10%인 30만원은 부가세가 되는 거죠. 게다가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럼 판매에 있는 부가세는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30만원은 부가세 포함으로 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3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가는 볼까요? 문제가 어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300만원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매출이네요. 계정 과목은 매출로 돼 있을 거예요. 매출. 그러면은 2번하고 4번은 맞아. 대변을 봤을 때. 그럼 1번하고 3번은 틀렸죠. 자, 근데 나머지는 뭘로 했어요? 상한 조건에 어음으로 수령했대요. 그럼 어음으로 수령했다는 뭐예요? 받으러 어음으로 처리하는 거죠. 받으러 어음의 다른 얘기 뭐죠? 매출 채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아니죠. 현금 및 현금 손해상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분류 및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유형자산 분류, 감가상각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자산의 분류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계정 과목 토지, 뭐 건물, 뭐 기계장치, 그 다음에 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볼 수 있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면은 정해법과 정률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은 항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답니다. 토지 및 부동산이 항상이랍니다. 항상 always? No. 왜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토지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 계정 과목이 조금 달라져요. 뭐죠? 만약에 영업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토지나 건물로 처리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계정 과목이 뭐죠? 투자 부동산을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많이들 틀려요.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건설 중인 자산은 일종의 가계정 성격으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맞는 거죠. 예외적으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토지는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거의. 왜냐면 토지는 누구든지 나중에 쓰면 또 되는 땅이기 때문에 땅만 이렇게 잘 살리면은 사실 뭐 이렇게 감가상각하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뭐 녹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이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일치한다. 아닙니다. 순장부가액 어떻게 돼요? 누계액 차감한 후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순장부가액은 무조건 다릅니다. 그 다음 4번. 공정 산업에 영위하는 기업의 동정자산 내역 연수는 동일하다. 아니에요. 이거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기기장치 10년모는 회사를 있고 어떤 회사는 기기장치 수명을 고려했을 때 5년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이제 계속 제품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기기장치 수명을 더 낮추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정자산이라 하더라도 내용 연수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 2천만원에 구입을 합니다. 차량 운반구의 내용 연수는 5년, 단종 가치는 없습니다.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답니다. 차량 운반구를 2023년도 7월 1일에 1,300만원에 처분합니다. 그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요청사항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은 얼마인가? 이것과 두 번째는 회계 처리. 이렇게 해서 처분 손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1년도 1월 1일에 2천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근데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입니까? 여기 있네. 네, 정액법이네.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 말일에 2천만원에 잔존가치 없으니까 몇 년만큼 나누면 돼요? 5년만큼 나누면 돼요. 얼마냐면은 400만원씩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2022년도 12월 말 똑같이 400만원. 근데 취득 시점은 처분 시점 얼마예요? 처분은 2023년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6월 말까지 상각을 해야 되겠죠. 월화 상각해가지고. 언제? 2천만원에서 5년만큼 나눠서 곱하기 6 나누기 10을 해줘요. 6개월치만큼 내가 썼으니까 6개월치만큼 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만원. 그러면은 총 누계액은 얼마예요?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만원이 되면은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대변에는 내가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던 당시에 금액을 대변에 처리해줍니다. 2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10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처분 당시에 이제 금액과 감가상각 누계가 차변으로 해가지고 서로 크로스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 시켜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300만원에 처분한답니다. 그래서 미수금 처리할게 또는 못 받았다 가정하여
그래서 얼마예요?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얼마가 돼요? 각각 2,300이 돼야 돼요. 근데 금액이 얼마 차이 나요? 300만원 차이 나는 거죠. 300만원 대변 처리해야 돼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과목은 유형자산을 처분했네요. 나 돈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처분 이익 300만원이다 라고 회계 처리해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경수님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 안 해요. 근데 자산으로 처리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지출. 개발비를 뜻하죠. 그래서 15번에 해당하는 이 경수에 대한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걸 개발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경입니다. 경상개발비는 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입니다. 아니죠. 경상개발비는 비용이에요. 시경이 틀렸어. 경상개발 비용입니다. 그래서 상각 안 해요.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철수,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강업권, 어업권 등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권으로 끝나는 거는 무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입. 하지만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돼 있죠.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하지 않은 영업권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창출한 거. 이거는 무형자산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따온 거는 맞는데 내부에 따온 거는 아닙니다. 왜냐? 그만큼 신뢰가 없거든요. 신뢰가 없고 측정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 그게 없어요.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현금 관련 거래들을 분개한 것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금액이 70만원이 단기 매매 증권을 90만원에 처분을 했답니다. 분개 처리해보면 알죠. 돈 받은 금액이 90만원이고요. 장부 금액이 70만원에 투자했으니 투자한 금액 70만원이고 돈 받은 금액 90만원이면은 20만원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장부 금액이 20만원, 취득 금액 30만원, 기기장치를 10만원 처분했대요. 취득 당시의 금액은 대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했을 때죠. 내 재산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장부 금액 20만원. 근데 문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어디 갔어요?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해야 되는데 없죠. 이거 분기처리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6번은 분기 처리 잘못했어요. 감가상각 누계획 해야 되는데 안 해서요. 왜냐? 장부 금액이 20만원이라는 뜻은 가치가 10만원 내려갔다는 뜻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획을 처리해야 될 부분을 빼자 먹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다음 3번. 현금 20만원 지급하고 돈 나갔죠. 자기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오케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액면 금액 100만원인 사채를 발행하여 현금 95만원에 조달을 했답니다.
사채는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고요. 실제 돈 받은 금액은 95만원, 나머지 5만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에 해당한다. 그렇죠. 유형자산 구입하고 대금 지급 안 한 거니까 교정하면 미지급금 맞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품하고 그 원재료를 구입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외상매입금 처리하고요. 이제 상품하고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미지급금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차용증서에 의하여 금전을 빌릴 때 발생하는 부채를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차용증서에 의해서 금전 빌릴 때 부채 차입금 하는 거 맞아요. 장기인지 단기인지 얘기 안 적혀 있잖아요. 장기라고 하면 장기 차입금, 단기라고 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하시면 돼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2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외상매입금에 해당이 된대요. 이거죠. 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상품 원재료 구입은 외상매입. 그래서 3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3밖에 없네요. 선수 수익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수령한 계약금에 대한 부채 결정 과목이다. 선수 수익은 부채인 거는 맞는데요. 계약금에 대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1년치를 미리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쓰는 계정 과목이고, 그래서 선수 수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시산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품 5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으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입하였다. 상품을 50만원 외상 매입한 거는 맞는데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당한 거죠. 차변에 상품으로 50만원 처리했을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외상으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18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수표 발행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있던 거는 차변에 그냥 없애줍니다. 근데 이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이게 대변에 그 당좌예금 대변에 처리하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장 잔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5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좌예금을 차변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이게 50만원이잖아요. 그럼 잔액이 플러스 50만원 되면서 잔액이 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되다가 플러스 되니까 서로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의문을 좀 많이 가졌던 문제이긴 한데 이거 왜 당좌예금 왜 하면 돈 들어온 걸로 처리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속을 이제 보면은 이게 당좌예금이 대변에 있는 게 마이너스 50만원이고 차변에 있는 이 당좌예금 50만원이 플러스가 돼버리면은 잔액이 없어지게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걸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다시 대변에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5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에 당좌이금 50만원, 대변에 외상무이금 5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이금 문제 1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에 설명하고 있는 회계 처리와 가장 관련 있는 회계 원칙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실제 취득 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거죠. 이거는 발생주의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발생주의는 비용이 발생했네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다 주거든요. 수익을 갖다 줘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되면서 비용도 되는 현상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부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언젠간 내가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업종별 관행의 인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회계처리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업종별 관행의 인정 자체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수주의는 과소과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거고 완전공시 원칙은 완전공시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거랑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계에서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시장 이자율이 12%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시장 이자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 이자 더 높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할인 발행이 뜻해요. 할인 발행은 자금 여력이 좀 많이 없을 때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 발행을 뜻하고요. 할증 발행은 이제 액면금이 액면이자가 더 높은 경우를 뜻해요. 이건 자금 여력이 좀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 이렇게 되죠. 보통예금,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액면금액은 사채니까 사채는 대변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현금 적혀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할인 발행은 무조건 차변으로 분류가 됩니다.